주총 기준일, 의결권 계산, 명의개서 절차 모두 공부했어요. 이건 과장이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예요. 윤경아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탁자 위에 내던졌어요. 그래서 이걸로 뭘 하겠다는 거야? 주총에서 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내가 감히가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속 깊이 묻어둔 추억을 꺼내보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마음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의도 본사 27층. 아침 볕이 회의실 유리벽을 얇게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묵직한 가죽 플래너를 펼쳤어요.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진 일정표, 정돈된 서류 인덱스, 칼같이 정리된 회의 시간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처럼요. 다정 씨, 커피 놓고 갑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책상 모서리에 종이컵을 내려놓았어요. 믹스커피 특유의 달콤한 향이 회의실 안을 천천히 채워갔습니다. 다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하지 않았어요. 늘 그랬듯이요.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봄볕을 받아 반짝이는 물결, 유람선 한 척이 느릿하게 물살을 가르며 지나갔어요. 다정은 잠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저 배처럼 흘러가는 건지 아니면 그저 같은 자리를 맴도는 건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거든요. 회장님 오십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다정은 재빨리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인 윤경아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 단정하게 올린 머리, 그리고 누구보다 예리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어요. 앉아 있어. 윤경아는 다정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다정은 일어서려던 동작을 멈추고 그대로 자리에 앉았어요. 이번 주 주주총회 자료 검토했어? 네, 어머님. 3번 확인했습니다. 좋아. 내가 맡은 건 기록이야. 말이 아니라 기록. 알겠지? 네. 윤경아는 창가로 걸어가 한강을 내려다봤습니다. 등 뒤로 다정에게 말을 이었어요. 내 자리는 조용히 배우는 자리야. 며느리라는 자리는 원래 그런 거거든. 주총에서도 뒤에 앉아. 의견은 묻지 않을 테니까. 다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으로만 대답했어요. 조용히 배우는 사람도 때로는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회의실을 나온 다정은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양쪽으로 늘어선 임원실 문패들, 영업본부장, 재무이사, 기획실장, 모두 시어머니의 사람들이었어요. 10년 넘게 이 회사에서 일했지만 다정은 여전히 사모님이라 불렸습니다. 임원도 아니었고 실무자도 아니었어요. 그저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받아 적고 가끔 임원 회식 자리에서 차를 따르는 사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다정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40대 중반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하게 묶은 머리, 튀지 않는 얼굴이었어요. 깍듯하고 조용한 얼굴.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서 다정은 늘 혼자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임직원들은 다정을 보면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어요. 사모님이라는 호칭은 벽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지도 함부로 대하지도 못하는 투명한 벽. 오후 2시 다정은 서류 보관실로 내려갔어요. 지하 3층 형광등 불빛 아래 쌓여있는 오래된 문서 상자들. 다정의 일 중 하나는 이 낡은 서류들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거였습니다. 상자 하나를 열자 먼지가 피어올랐어요. 2012년도 주주총회 자료집, 구임원 명단, 감사보고서. 다정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분류했습니다. 그때 노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봉투 겉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다정 귀하. 다정의 손이 멈췄어요. 이 봉투를 넣어둔 사람은 고 시아버지였습니다. 10년 전 돌아가신 분이었죠. 봉투는 봉인되어 있었고 테이프가 누렇게 발에 있었어요. 다정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얇은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자 시아버지의 친필 메모가 보였습니다. 주식명부 원본 2012년 3월 28일자 기준 실명 전환분 30% 실질 소유자 김다정. 다정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다음 장을 넘기자 법인 등기 부등본 사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 경영권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가진 손에 있어야 한다. 다정아, 때가 되면 이 서류를 꺼내라. 내가 바로 세울 사람이다. 다정은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10년 동안 조용히 살아온 시간, 한 번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그날 저녁 다정은 집으로 돌아와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남편 최도연은 늦은 회식으로 집에 없었어요. 다정은 창가에 서서 여의도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전환점은 조용히 온다. 다정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다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의 아침을 차리고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회사로 출근했어요. 하지만 서랍 속 봉투의 존재는 다정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아침이었어요. 남편 최도연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회색 서류 봉투 하나를 다정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보시래. 주총 위임장이야. 도연은 넥타이를 매며 무심하게 말했어요. 평범한 회색 봉투였습니다. 하지만 다정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어요. 주총이 이번 주잖아. 어머니 앞으로 위임하는 거니까 그냥 사인만 하면 돼. 내 지분도? 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원래 그래왔잖아. 며느리 지분은 회장님이 통합해서 관리하는 거. 그게 규칙이야. 만약 내가 직접 행사하고 싶다면?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정을 봤어요.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다정아. 도연은 다정에게 다가와 어깨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우리 집안은 그런 식으로 안 돌아가. 어머니가 모든 걸 정리하시고 우리는 따르는 거야. 괜한 생각하지 마. 알았지? 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은 안심한 듯 미소 짓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다정은 회색 봉투를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천천히 뜯었어요. 안에는 정갈하게 인쇄된 위임장 양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본인 김다정은 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윤경화에게 위임합니다. 사일란이 비어 있었어요. 다정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정은 봉투를 탁자에 내려놓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그 봉투를 꺼냈어요. 시아버지가 남긴 봉투. 다시 한번 서류를 펼쳤습니다. 주식명부 원본 사본 2012년 3월 28일자 명의자 김다정 보통주 30% 법인 등기 부등본에는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대표이사 변경 시 효력 발생이라는 조건부 유언. 다정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30%. 그 의미를 다정도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윤경아가 가진 지분이 40%였습니다. 만약 다정의 30%가 실명으로 전환되면 최대 주주가 바뀔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그날 오후 다정은 회사 법무팀을 찾아갔습니다. 이 변호사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오세요. 이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꼼꼼한 법률가였습니다. 다정이 봉투를 내밀자 이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하나씩 펼쳤어요. 이건 이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모님, 이 서류 어디서 나온 겁니까?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거예요. 이 변호사는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주식명부를 확인하고 법인 등기 부등본과 대조하고 유언장 사본을 읽어내려갔어요. 이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명예신탁 해지와 동일한 효과거든요. 만약 이걸 법원에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식 30%가 사모님 명의로 정식 등록됩니다. 주주명부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 변호사는 말을 멈췄어요. 다정을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회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그럼 지금 당장은 제출할 겁니다. 다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 변호사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모님, 이건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이 회사의 지배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회장님이 알게 되면 그래서 규정대로 하려고요. 조용히 정확하게. 다정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책상 위에 법전을 펼쳤어요. 주총 기준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의개서 신청은 지금 해도 늦지 않아요. 하지만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 변호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이건 전쟁이 될 겁니다. 알아요. 다정은 일어서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전쟁이 아니에요.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사무실을 나오며 다정은 복도 창문 너머로 한강을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물빛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다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에서 도연이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다정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전환점은 조용히 온다. 그리고 지금, 바로 지금이야. 다정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10년 동안 조용했던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이제 막 깨어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다정은 이 변호사의 사무실 문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사무실 안은 법률 서적들로 가득했어요. 책장마다 빼곡하게 꽂힌 법전들, 책상 위에는 판례집과 오래된 주식명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햇빛을 받아 초록빛이 선명했어요. 어젯밤에 검토해 봤습니다. 이 변호사는 다정을 앉히고 서류 뭉치를 펼쳤어요. 형광펜으로 표시된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 회장님께서 남기신 이 문서는 법적으로 매우 강력합니다. 명예신탁 해지 효력이 있고 실질 소유자 확인 조항도 명확하거든요. 다만 이 변호사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절차가 중요합니다. 한 단계라도 빠뜨리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를 정확히 따라주셔야 합니다. 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지를 꺼냈어요. 이 변호사는 책상 위 달력을 가리켰습니다. 주주총회가 5일 뒤입니다. 기준일은 이미 지났고요. 하지만 명의개서 신청은 주총 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과 동시에 주주명부에 반영되거든요. 그럼 언제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내일 오전이 적당합니다.
너무 빨리 하면 회장님께서 대응할 시간을 주는 거고 너무 늦으면 주총에 반영이 안 될 수 있어요. 이 변호사는 서류철을 꺼내 다정 앞에 놓았습니다. 주식 명의계서 신청서, 실질 소유자 확인서, 유언장 공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최신본. 이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공증 절차를 밟고 내일 아침 등기소에 가시는 겁니다. 회장님께서 알게 되면 어떻게 하죠? 이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사모님 많이. 다정 여사. 호칭이 바뀌었어요. 다정은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제부터는 며느리가 아니라 주주입니다.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인데, 그래서 더 규정대로 해야 합니다. 이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가족이니까 눈 감아주고, 가족이니까 양보하고, 그렇게 10년을 사셨잖아요. 하지만 회사는 가족이 아닙니다. 회사는 규칙으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그 규칙 안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다정은 서류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빼곡한 법률 용어들, 조항 번호들, 날일란. 낯설었지만 동시에 명확했습니다. 이 서류들이 저를 지켜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문서의 언어는 감정보다 강합니다. 눈물도 화도 정도 통하지 않거든요. 오직 날짜와 도장과 서명만이 의미를 갖죠. 그날 오후 다정은 이 변호사와 함께 공증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건물 3층,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공증인은 60대 후반의 나이든 변호사였습니다. 안경 너머로 서류를 꼼꼼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언장 원본이 맞습니다. 필적 감정도 문제 없고요. 공증 도장 찍어드리겠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빨간 도장이 찍혔습니다. 다정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정은 공증된 서류를 받아들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저녁 6시 회사로 돌아온 다정은 자료실에서 오래된 주총 자료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의결권수 계산표, 주주명부 양식, 주총 공고문 예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다정은 한 장 한 장 읽어내려갔어요. 의결권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기준일은 언제인지, 안건 상정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주총 공고일로부터 2주일 전까지 기준일 설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 부상 주주에게 의결권 부여. 다정은 메모했습니다. 하나씩 배워갔어요. 회사의 진짜 규칙을, 이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을. 밤 10시 집으로 돌아온 다정은 식탁에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내일 등기소에 제출할 명의계서 신청서, 작성란을 채워나갔어요. 신청인 성명, 김다정, 주민등록번호,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적었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어요. 다정은 서류철에 모서리를 가지런히 맞췄습니다. 탁 소리가 났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어요. 다정은 재빨리 서류를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직 안 잤어? 곧 잘게. 도연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위임장은 작성했어? 다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할게. 서두르는 게 좋을 텐데. 어머니가 오늘 또 물어보셨어. 다정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정은 창가에 섰습니다. 여의도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저 빌딩 어딘가에 등기소가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정은 그곳으로 갈 거예요.
문서의 언어로 싸운다. 다정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눈물이 아니라 규정으로. 그날 밤 다정은 처음으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꼭 안고 잠들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될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다정은 여의도 등기소 앞에 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가로수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출근길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등기소 입구 계단은 생각보다 가팔랐어요. 다정은 서류 가방을 꼭 안고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특유의 잉크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 직원들의 낮은 대화 소리, 대기 의자에서 서류를 넘기는 소리. 등기소는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정은 대기표를 뽑았어요. 32번. 전광판에는 19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20번, 21번, 22번. 번호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다정의 심장도 빨리 뛰었어요.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지퍼를 확인했습니다. 명의개서 신청서, 공증된 유언장, 주식명부 사본. 모두 제자리에 있었어요. 32번 고객님. 전광판에 번호가 떴습니다. 다정은 일어나 3번 창구로 걸어갔어요. 창구 직원은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반백의 머리, 깔끔한 유니폼,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 어떤 업무이십니까? 주식 명의개서 신청입니다. 다정은 서류를 창구에 내밀었어요. 직원은 서류를 하나씩 펼쳐 확인했습니다. 공증 확인, 날인 확인, 기재사항 대조. 신청인 본인 맞으신가요? 네. 신분증 보여주세요. 다정은 주민등록증을 건넸습니다. 직원은 신분증과 서류를 대조하며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했어요. 확인됐습니다. 접수하시겠습니까? 네. 탁, 탁.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간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었어요. 접수 번호가 적힌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접수 완료됐습니다. 2주일 내로 명의개서가 완료되고 주주명부에 반영됩니다. 주총전에 반영되나요? 네, 문제 없습니다. 다정은 영수증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어요. 이제 공식 기록이 되었습니다. 등기소를 나서는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도연이었어요. 다정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어디야? 도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밖에 나와 있어. 어머니가. 알았어. 당장 본사로 오래. 다정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뭘 알았는데? 명의개서. 등기소에서 연락 왔다고 하셨어. 지금 당장 와. 전화가 끊겼어요. 다정은 휴대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이미 늦었어. 다정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아탔어요. 본사까지는 10분 거리였습니다. 택시 안에서 다정은 창밖을 봤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물결. 평화로워 보였지만 다정의 마음은 폭풍 속이었어요.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사모님이 주식을 가져갔대. 회장님이 화나셨다던데. 다정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똑바로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7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회의실 문 앞에 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어요. 회의실 안에는 윤경아 회장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를 등지고 있어서
역광 때문에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얼어붙은 것처럼. 앉아. 윤경화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다정은 회의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 봉투, 누가 줬지? 아버님께서 남기신 겁니다. 언제? 10년 전에요. 윤경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냉소를 띤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건 과장된 기록일 뿐이야. 아버지가 착각하셨던 거지. 그럼 이건요? 다정은 서류 가방에서 주식명부 원본 사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법인 등기부등본 최신본도 함께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윤경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공증된 문서입니다. 법원 등기부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아버님께서 실명 전환분 30%를 제 이름으로 남기셨어요. 내가 뭘 안다고. 알아요. 다정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주총 기준일, 의결권 계산, 명의개서 절차 모두 공부했어요. 이건 과장이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예요. 윤경화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탁자 위에 내던졌어요. 그래서 이걸로 뭘 하겠다는 거야? 주총에서 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내가 감히가 아닙니다. 다정은 윤경화를 똑바로 봤어요. 저는 이제 주주예요. 30%를 가진 주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윤경화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한강을 내려다봤어요. 다정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넌 이 회사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몰라. 서류 몇 장으로 바뀌는 게 아니야. 알아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다정은 일어났습니다. 윤경화를 마주 봤어요. 전 10년 동안 조용히 살았어요. 하지만 이젠 아니에요. 아버님이 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윤경화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등만 보였어요. 떨리는 어깨에. 다정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문을 향해 걸었어요. 주총에서 뵙겠습니다. 어머님.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나선 다정은 벽에 기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나왔어요. 칼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승부는 끝나지 않았어요. 주총까지 이틀이 남았습니다. 다정은 회사에 나가지 않았어요. 집에서 주총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의결권 계산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용한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휴대폰에 알림이 떴어요. 포털 사이트 뉴스 속보였습니다. 모그룹 내부 권력 다툼, 재벌가 며느리의 무리한 경영 개입 논란. 다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기사를 열어봤어요. 모그룹 김모 씨 45가 주총을 앞두고 불법적인 명의개설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는 고 회장의 유언장을 근거로 주식 30%를 자신의 이름으로 전환했으며 이는 회사 지배구조를 흔드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숨이 막혔습니다. 기사는 계속 이어졌어요. 김 씨는 경영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각에서는 외부 세력과 결탁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시도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외부 세력? 경영권 탈취? 다정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댓글창을 내렸습니다. 또 재벌가 내분이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칼 꽂는 거 보소.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나 봄. 악플들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다정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 변호사였습니다. 여사님, 기사 보셨습니까? 네.
누군가 고의로 흘린 겁니다. 주총 이틀 전에 터뜨린 거 보면 여사님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명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해명하면 할수록 더 꼬입니다. 주총에서 정식 절차로 답하는 게 최선입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회사 홍보팀이었습니다. 사모님, 언론사에서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인터뷰 요청도 들어오고요. 어떻게 할까요? 모두 거절해 주세요. 하지만 침묵하면 더 안 좋은 기사가 나올 수도. 상관없어요. 거절해 주세요. 다정은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녁 6시 현관문이 열렸어요. 도연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거였어요. 다정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지쳐 있었어요.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고 와이셔츠 첫 단추가 풀려 있었습니다. 기사 봤어. 도연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회사가 난리야. 임원들 단체 채팅방에서 내 얘기밖에 안 나와. 뭐라고 하던데요? 며느리가 선 넘었다. 지분은 어차피 허상일 거다. 주총에서 막아야 한다. 뭐 그런 얘기들. 다정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도연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다정아, 제발 이제 그만해. 뭐려? 이 모든 거, 주식, 주총 다. 내가 막을게. 그냥 내려놔. 다정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왜요? 왜 막아야 하는데요? 도연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약속하셨어. 내가 이번 일을 잘 정리하면 다음 대표이사 자리를 주신대. 다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도 30년 넘게 기다렸어. 이 회사에서 인정받으려고, 대표이사가 되려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그래서 절 맡겠다는 거예요? 도연은 다정의 눈을 피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건 내 인생이기도 해. 다정은 일어섰어요. 거실을 가로질러 창가로 갔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남편이에요? 아니면 회장의 아들이에요? 다정아, 10년 동안 당신 옆에서 조용히 살았어요. 시댁 식사 자리에서 한 박자 늦게 웃고, 임원 회식에서 차 따르고, 아무 말 안 하고, 그게 제 자리라고 믿었거든요. 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요. 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당신한테도 어머님한테도 그런 게 아니야. 도연이 다가왔지만 다정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제 됐어요. 주총에서 봐요. 다정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했던 남자, 15년을 함께 산 남자, 그 남자가 자신을 맡겠다고 했어요. 대표이사 자리를 위해서 밤 11시 다정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을 모았어요. 기도하듯이 나는 누구였나? 작은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며느리였나? 아내였나? 조용한 사람이었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누구도 날 보지 않았어. 10년 동안 투명 인간처럼 살았어. 근데 이제는 나를 봐야 해. 기록의 주인으로. 다정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어요. 한강의 물결이 검게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물 위에서 흔들렸어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배신, 언론의 공격, 임원들의 수군거림. 하지만 다정은 알고 있었어요. 무너진 것은 관계가 아니라 환상이었다는 걸. 자신이 가족이라고 믿었던 것들,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것들. 주총은 이틀 뒤야. 다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 시간은 없어.
싸워야 해. 침대 옆 탁자에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공증된 유언장과 주식 명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정은 가방을 열어 서류를 꺼냈어요. 시아버지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경영권은 도덕성과 투명성의 손에. 다정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복수가 아니야. 바로잡는 거야. 밖에서는 여전히 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물은 멈추지 않고 흘렀어요. 다정도 멈추지 않을 거였습니다. 무너졌지만 일어설 거예요. 주총장에서 주총 전날 밤 새벽 2시였습니다. 다정은 잠들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주총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의결권 행사 방법, 안건 상정 절차, 질의응답 예상 시나리오. 하나씩 읽고 또 읽었어요. 창밖은 고요했습니다. 여의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어요. 한강만이 검은 띠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새벽 2시 15분. 이 변호사였습니다. 여보세요? 여사님,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이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흥분한 것 같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유언장 각주를. 각주요? 다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유언장 마지막 장하단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돋보기로 봐야 보일 정도로 작았습니다. 제가 처음엔 놓쳤던 부분인데 오늘 밤 다시 검토하다가 발견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직접 읽어드릴게요. 경영권은 도덕성과 투명성의 손에 있어야 한다. 그 손의 이름이 다정이라면 나는 기쁘다. 이 회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 다정아, 두려워 말아라. 내가 할 수 있다. 다정은 숨이 막혔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더 있습니다. 나의 아내 경아는 강한 사람이지만 강함이 때로는 경직됨이 된다. 너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를 선택한다. 전화기 너머로 이 변호사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여사님, 고 회장님은 처음부터 여사님을 후계자로 생각하셨던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다정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니 오늘 주총입니다. 잘하실 겁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다정은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한강을 내려다봤어요. 회장님도 두려웠겠지. 다정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세워진 제국이 순식간에 낡은 방식으로 무너질까봐. 그래서 나를 선택하신 거구나.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다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야. 원칙이야. 다정은 거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주총 자료집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편집하기 시작했어요. 첫 페이지. 경영 투명성 강화 방안. 지난 5년간 회사는 성장했지만 내부 통제 시스템은 오히려 약화되었습니다. 다정은 타자를 쳤어요. 하나씩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연도별 재무지표, 감사 지적사항, 미비점 목록. 두 번째 섹션. 이사회 독립성 강화 계획. 현재 사회이사 비율은 33%입니다. 업계 평균인 50%에 미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들을 넣었어요. 비교 그래프, 개선 로드맵, 실행 일정표. 세 번째 섹션. 지분 구조 투명화. 주식 30% 실명 전환 확인서. 명의계서 접수번호 2025-32768. 접수일 2025년 4월 15일. 모든 절차를 기록했어요. 등기소 담당자 이름, 공증인 서명, 법원 확인 도장. 새벽 5시. 파일 저장을 마쳤습니다.
다정은 프린터를 돌렸어요.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종이가 나왔습니다. 25페이지.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였어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 비난이 아니라 대안. 다정은 자료를 투명 파일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었어요. 검은색 정장. 10년 전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다림질이 잘 되어 있었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얼굴. 45세 김다정. 주름이 조금 생긴 눈과 웃을 때 보이는 미세한 팔자주름.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어요. 10년 전에 조용했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6시. 안방 문이 열렸어요. 도연이 나왔습니다. 잠을 설친 얼굴이었어요. 벌써 준비했어? 네. 다정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 이건 너한테 독이 될 거야. 회장 자리는 생각보다 무거워. 다정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무거운 건 알아요. 하지만 짊어질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도망칠 게 아니라. 그래도 주총장에서 봐요. 다정은 현관문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여의도의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해는 뜨지 않았지만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청소차가 지나갔고 신문 배달원이 자전거를 타고 달렸습니다. 다정은 한강 쪽으로 걸었어요. 산책로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어요. 시작이야. 다정은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김다정이야. 며느리도 아내도 아니고 그냥 김다정.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한강 물빛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새들이 날아올랐어요. 다정은 회사를 향해 걸었습니다. 주총은 오전 10시였어요. 이제 4시간이 남았습니다. 4시간 뒤면 모든 것이 결정될 거였어요. 다정의 운명도 회사의 미래도. 하지만 다정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두려워 말아라. 내가 할 수 있다. 다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본사 빌딩이 보였어요. 27층 주총이 열릴 대강당. 갈게요, 아버님. 지켜봐 주세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다정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그리고 다정은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전 9시 30분. 여의도 본사 대강당. 주총은 아직 시작 전이었지만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장 입은 주주들, 임원들, 그리고 기자들까지. 웅성거림이 강당을 채웠어요. 다정은 뒷줄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투명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준비한 자료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사모님 오셨네. 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되나? 주주 맞긴 한가 봐.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다정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정면을 봤어요. 무대 위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이크 5개, 명패들, 그리고 중앙에는 회장석 표지가 세워져 있었어요. 오전 10시. 사회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2025년도 정기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당 불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스크린에 회사 로고가 떴습니다. 출석 주주 확인하겠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주주 명단과 지분율이 나타났습니다. 총 발행 주식수 100만 주. 출석 주주 지분 합계 63.2%. 정족수를 충족하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났어요. 다정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측면 문이 열렸어요. 윤경아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 진주 목걸이, 그리고 굳은 표정. 임원들이 뒤를 따랐어요. 도연도 보였습니다.
윤경아는 중앙 회장석에 앉았어요. 다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어요. 개회사를 듣겠습니다. 윤경아가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년 개회사가 시작되었어요. 실적 보고, 경영 방침, 미래 계획. 완벽하게 준비된 스크립트였습니다. 윤경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금년 안건은 총 5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 재무제표 승인의 건. 그때였습니다. 다정이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다정에게 쏠렸어요.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주주 김다정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윤경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은 안건 상정 중입니다. 발언은 주주총회 규정 13조에 따르면 안건 상정 전 주주는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고요. 다정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사회자는 윤경아를 바라봤습니다. 윤경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허가하겠습니다. 다정은 일어났습니다. 투명 파일을 들고 앞으로 걸어갔어요. 복도를 지나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주주 여러분, 제 이름은 김다정입니다. 마이크를 통해 다정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식명부 변경분 반영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정은 이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이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주식명부가 크게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명의자 김다정, 보통주 30%, 등록일 2012년 3월 28일. 강당이 술렁였어요. 이것은 고 회장께서 2012년에 작성하신 명의신탁해지 확인서입니다. 스크린이 또 바뀌었어요. 법인등기부등본이 떴습니다.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법원 등기부입니다. 접수번호 2025-32768, 접수일 2025년 4월 15일, 담당자 서명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이 변호사가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어요. 법무팀장 이준혁입니다. 확인 말씀드립니다. 실명 전환분 30%가 반영될 경우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린에 표가 떴어요. 김다정 주주 30%, 윤경아 주주 40%, 기타 주주 30%. 잠깐, 윤경아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문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공증 완료되었고 법원 등기부에도 정식 등재되었습니다. 주총 기준일 전에 명의개서가 완료되었으므로 오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당 안 200여 명의 사람들이 숨죽이고 지켜봤어요. 윤경아는 천천히 다정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분노인지 당황인지 아니면 배신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정은 마이크를 다시 잡았어요. 회장님, 다정의 목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아버님의 유언은 경영의 투명성이었습니다. 이 회사가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세워지길 바라셨어요.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다정은 눈물을 참았어요. 바꾸러 왔습니다. 이 회사를, 우리를.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뒷좌석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고 그 옆 사람도 또 그 옆 사람도 일어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갔어요. 표결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신임 이사회 구성안, 사회이사 비율 50% 확대,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손들이 올라갔어요. 하나, 둘, 셋.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스크린에 결과가 떴어요. 찬성 68%. 윤경아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때 윤경아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단상을 내려와 다정 앞으로 걸어왔어요.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윤경아는 다정 앞에 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윤경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틀렸다. 강당이 숨을 죽였습니다. 다정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무릎 꿇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세요. 다정이 손을 내밀었어요. 윤경아는 그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사이다처럼 시원한 박수. 하지만 다정의 입맛은 짠맛이었어요. 눈물의 맛. 주총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여의도 본사 27층 이사회 회의실. 창밖으로 벚꽃잎이 봄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꽃잎들이 유리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긴 회의 테이블에는 15명의 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절반은 새로 선임된 사회이사들이었어요. 경제학 교수, 전직 판사, 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다양한 얼굴들이었습니다. 다정은 테이블 오른쪽 끝에 앉아 있었어요. 정식 이사는 아니었지만 최대 주주 자격으로 참석한 거였습니다. 의장석에는 윤경아가 앉아 있었어요. 주총 이후 처음 여는 이사회였습니다. 오늘 안건은 3가지입니다. 윤경아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무게감이 달라진 거였어요. 첫 번째, 신규 내부 통제 규정 제정의 건. 스크린에 규정안이 떴습니다. 이 변호사가 일어나 설명했어요. 기존 규정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특히 임원 인사, 대규모 투자, 계열사 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 절차를 강화했고요. 질문 있으십니까? 사회이사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좋은 방향입니다. 하지만 실행이 중요하겠죠. 분기별 점검 시스템도 필요해 보입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이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들이 올라갔어요. 만장일치였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박수가 나왔어요. 짧지만 진심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 사회이사 비율 50% 확대의 건. 이미 선임이 완료되었으므로 후속 조치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회계 담당 이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사회 운영 예산, 교육 프로그램, 분기별 활동 계획. 하나씩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다정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류 위에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마지막 안건입니다. 윤경아가 다정을 바라봤어요. 경영 후계 구도 정리했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윤경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김다정 주주를 공식 후계자로 인정합니다. 향후 2년 내 대표이사직을 이양할 계획이며 그때까지 김다정 주주는 경영수습 기간을 갖게 됩니다. 다정은 눈을 크게 떴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김다정 주주 한 말씀 하시죠. 윤경아가 자리를 권했어요. 다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 혼자의 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정은 이사들을 둘러봤어요. 이 회사를 바꾸는 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예요. 규정과 절차가 사람을 지키고 사람이 회사를 지킵니다. 그걸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박수가 터졌어요. 이번엔 더 길고 따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자리를 떴어요. 윤경아와 다정만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커피 한잔 할까? 윤경아가 물었어요. 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회의실 구석 소파에 앉았어요. 비서가 가져온 커피가 김을 내뿜었습니다. 미안했어. 윤경아가 먼저 말했어요. 10년 동안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진짜 너를 보지 못했지. 저도 말하지 않았어요. 다정이 대답했어요. 조용히 있는 게 제 자리라고 믿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알아요. 조용한 건 인정받는 게 아니라 투명해지는 거였어요. 윤경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버지가 널 선택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 넌 강하지 않지만 단단해. 무섭지 않지만 두렵지 않지. 어머님도 그러셨잖아요. 이 회사를 지키시려고. 지키는 방법이 틀렸어. 꽉 쥐는 게 아니라 열어줘야 했는데. 둘은 한참 침묵했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계속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도연이었습니다. 어머니, 다정. 도연은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윤경아가 일어났습니다. 둘이 얘기해. 윤경아는 회의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다정 맞은편에 앉았어요. 미안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표이사 자리 때문에 널 막으려고 했어. 30년을 기다렸다는 게 변명이 될 순 없겠지. 다정은 도연을 바라봤어요.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애쓰다가 길을 잃은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다정이 물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맺혔어요. 할 수 있어. 천천히. 조금씩. 다정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일주일 뒤 다정은 다시 등기소를 찾았습니다. 대표이사 변경 등기 확인하러 왔습니다. 창구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네, 변경 등기 완료되었습니다. 김다정님 등기이사로 정식 등재되셨어요. 다정은 등기부등본을 받았습니다. 종이를 펼쳐봤어요. 이사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등기소를 나서며 다정은 창문 유리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45세 김다정. 조용하지만 선명한 얼굴. 며느리도 아니고 투명 인간도 아닌 그냥 김다정.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 변호사였습니다. 여사님, 내일 첫 임원 회의입니다. 준비 많이 하셔야 할 텐데 괜찮으시죠?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다정은 환하게 웃었어요. 네, 시작입니다. 전화를 끊고 다정은 여의도 거리를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한강이 보였고 본사 빌딩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절차는 사람을 지킵니다. 규정은 약자를 보호하고 문서는 진실을 증명하죠. 10년 동안 조용히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어요.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원칙이었어요. 다정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제 잘 지켜볼게요. 그리고 다정은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조용하지만 확실하게